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성치 운영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뭐 주말 동안에 또 그리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지만요. 조금 더 낙관적으로요.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가 되어라. 이렇게 한번 작전명을 정해봤습니다. 네, 비관론자보다는 낙관론자가 되어라. 낙관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봐주셔야 될 텐데 미션 어떻게? 먼저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주식 한 지가 한 17년 됐거든요. 거기서 한 10년 정도는 제가 비관론자였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자꾸 좀 안 좋은 측면을 봤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되게 좀 이렇게 까다롭게 봤는데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자 대가들이 했던 말이 맞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객관적인 그런 뷰를 유지를 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분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스 문제나 중국 문제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뷰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저가에서 싸게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낙관론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라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낙관론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뭐 시장 자체는 별로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큰 뷰 자체,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장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직은 그런 국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문제나 중국 문제도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가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자 미션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해 보죠. 네, 미션 겸 이제 체크 포인트를 좀 보면요. 일단 중국이 증시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부양 정책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 긴축 합의가 지금 될지 안 될지 지금 또 한번 내용을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핵심은 중국과 그리스가 아니라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 이제 실적에 따라서 아마 업종별로 주가 차별화가 될 건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볼 그 체크 네. 포인트가 딱 정말 세 가지예요. 중국, 그리스, 실적. 네. 먼저 이 중국부터 좀 보죠. 일단 뭐 중국이 반등에는 좀 성공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사실상 뷰를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네. 않거든요. 저도 그 중국이 고점에서 32%나 폭락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한다고 해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지 않을 거다.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건데요. 처음으로 지금 7%대가 붕괴될 걸로 보이거든요. 6.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 자체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중국 증시를 부양하고 부동산 경기를 지금 부양하면서 내수 경기를 살려서 어떻게든 성장률을 맞춰왔는데요. 이번에 아마 급락으로 인해서 아마 타격은 일부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로 우리가 한정해서 본다면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끝날 것이냐 본다면 중국 소비 섹터는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도표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지난주에 7월 8일까지 공격적인 부양책들을 내놨고요. 실제로 목요일 날 시장이 한 5% 올랐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4%대의 반등을 준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3,500 정도에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사태 때문에 빠졌던 중국 관련주들은 또 한번 저가에서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리스는 사실 이번 주말 지나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험로가 예상이 되고 네. 있어요. 저도 어제 뒤통수가 또 땡기더라고요. 좀 제발 좀 합의를 해서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내용을 찾아보고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그 유로존 정상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거래식들을 하겠다는 그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삭제가 됐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북유럽 쪽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나머지 남유럽 쪽은 좀 호의적으로 이번엔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이고 독일은 못 믿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지금 그리스 측에서 추가적인 긴축안에 대해서 지금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있고요. 15일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약안에 대해서 입법 절차를 가진다면 구제금융을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중이 아마 마지막이 그 포인트일 것 같고요. 20일 날 20이 만기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내에는 아마도 합의를 저는 이끄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렉시트로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이번 주가 마지막 피크가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닝 시즌, 네. 지금 뭐 주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도표를 제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어닝 시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군들도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런 투자 섹터 쪽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쪽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주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시면은 차트를 잘 보시면은 소비재 업종 쪽 그죠? 이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좀 치고 올라오고 27% 가까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뭐 이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 민감 소비자 섹터 쪽, 필수 소비재 쪽 그죠? 이렇게 IT 쪽, 이런 쪽이 대부분의 기업들이고요. 기존에 이제 투자 관련주들은 산업재, 뭐 소재 쪽, 그죠? 자본재 쪽, 이런 쪽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굴뚝주들입니다. 굴뚝주들의 시총 비중이 줄고 있고요. 소비재 관련한 시총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2014년 이후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번 어닝 시즌 또 재판단에서는 수출주들보다는 소비재 업종 쪽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또 도표를 보시면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또 코스닥이 강해요. 왜? 소비재 업종의 비중이 코스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또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니까 더욱더 그런 차별화는 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짚어봐야죠. 레이더망에 네네. 걸리는 그 종목군들 어느 쪽을 볼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는 약간 실적에 집중하는 단순한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시즌이고 하니까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 같은 이런 쪽보다는 소비재 업종에 좀 주목해야 되고 그런 쪽에서 보면 뭐 필수 소비재 쪽, 뭐 CJ 제일제당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특히 좀 안 올랐던 종목군들이 진단주들이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데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주실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이 됐을 때 개인 신용평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신용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비롯한 신용평가 회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단 관련주인데요. 진단 관련주 내에서는 최저평가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관련주도 그 진단 관련한 시젠을 비롯한 관련주를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이상 저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 받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공장 증설 효과까지 가미가 된다면 추가가 된다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에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치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양시장 모두 소폭의 오름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네요. 자, 종목 고민 또 많으실 텐데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그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며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